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뱃머리가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를 덧대어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배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 꼬리는 길고 날렵하며 끝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배가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어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를 타고 원거리 항해를 하면서 이 활발한 교역 활동을 벌였을 텐데, 이런 해양 활동을 통해서 쌓은 재력으로 이 탐라국은 하나의 독자적인 자치국가를 지탱하는 데 큰 보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와 같은 큰 나라 사이에서 이 섬나라인 탐라국이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를 지탱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라국이 천년의 해양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사기엔 탐라와 삼국 간의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최초의 기록은 바로 476년 백제 문주왕 때의 일이다. 문주왕이 탐라의 사신에게 백제의 관직 중 세 번째로 높은 벼슬을 하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세도읍을 지금의 공주 땅인 웅진으로 옮겨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었다. 바로 이때 탐라국이 백제로 사신을 보낸 것이다. 이것은 당시 백제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러한 특산물을 바쳐온 탐라국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 줌으로써 탐라국을 백제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탐라국으로서는 그러한 백제에게 특산물을 바침으로써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탐라국에 닥칠 어떤 우한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백제의 경우에는 해상교역로, 황해 이 지역의 해상교역로를 장악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백제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항, 탐라,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탐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모아 탐라 사료집을 만든 고창석 교수. 백제 문주왕과는 명목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왕이 탐라 불수 공부.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동성왕이 친히 정벌에 나서기 전까지 탐라는 백제의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있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고구려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힘이 약한 백제보다는 힘이 강한 고구려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백제하고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고구려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을 찾은 고구려 사신이 한 말이 있다. 가는 섬라에서 나는데 지금은 백제에 병합되어 바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전엔 탐라국은 탐라 특산품인 전복 진주를 가지고 고구려와 교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 탐라국의 외교 관계는 그 어느 한 나라하고만 외교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정세 변화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아주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외교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7세기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한다. 660년 백제가 신라에게 정복당하고 669년엔 고구려마저 멸망한다.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것이다. 탐라국은 한반도 정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당나라와 일본 쪽에 눈을 돌리고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탐나국을 보호해주는 파트너로서 백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백제가 멸망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탐나국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상대 파트너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당시 탐나국은 어떤 국제 정세에 아주 긴밀하게 대응을 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세력으로서의 그러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경주 황룡사터. 이곳엔 신라 선덕여왕 때 이웃나라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 지었다는 황룡사 구층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다고 한다. 구층탑의 각 층은 경계해야 할 9개의 외적을 상징하는데 신라가 경계해야 할 나라에 탐나도 지목돼 있다. 그렇다면 부적은 어디를 말하는가? 삼국유사를 보면 1층은 일본이다. 2층은 중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3층은 황화강 이남의 5월을 가리킨다. 4층은 탕나, 즉 탐나를 말한다. 5층은 응유인데 이 응유가 백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 강서성 동쪽 응유도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을 뜻하고 8층은 여진, 마지막으로 9층은 예맥을 말하는데 이 예맥 역시 사실은 고구려의 옛 이름으로 학자들은 이것이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6, 7세기 탐나국이 육지의 다른 나라들과 그 위상이 같았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경계 대상이었던 나라 탐나. 그렇게 당시 탐나는 당당한 국가로서 1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고려 중엽에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인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려의 관리가 탐나에 파견돼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탐나의 자치왕권은 급속히 약화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선 태종 때 탐나왕 고복례는 왕권을 반납하고 조선에 복속됩니다. 이렇게 탐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제주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천년왕국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며 활발히 교류 활동을 해왔던 나라 탐나. 그것이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탐나의 모습입니다.